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15일 총선 후 가슴의 상처들이 많이 지금도 크게 남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5월을 맞았습니다. 다 가슴마다 회제 불후의 회한을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각각의 그 당시의 일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상 이상으로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하나 또 결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제불호를 가슴에 안고 우공이산의 자세로 또 우리 새로운 계절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한테 요 두 사자성어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낙과사수 음수사원. 과일을 딸 때는 나무를 생각하고 비록 목이 말라 급하게 물을 먹지만 그 운물 판 사람의 정성이라고 그럴까, 그 심정을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1일의 첫 방송,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500년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선 518년에 역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문화를 한번 엿보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조선의 정신세계라든지 문화세계라든지 그런 거를 이해하는 시리즈를 여러분과 같이 여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은 잘 아시는 신봉승 작가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방대한 저술도 남겼고 불화원관에 일주일에 2번씩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줬던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밥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역사 공부라는 것은 수험생이나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몫이었던 때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 공부를 시켜줬던 신봉승 작가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천착하면서 고증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 공부를 시켜줬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백가쟁명, 그야말로 백화제방식의 역사 강의와 방담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어 뜻있는 분들한테 예면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의 공기에서
요즘의 드라마, 역사 드라마는 왜곡이나 해석이 좀 지나치다. 아무리 역사라는 것이 해석의 학문이지만 그래도 사실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그 역사 인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재미도 있고 지금도 면면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저 조선 500년의 광대무변한 문화의 심연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사 여행을 떠나실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죠. 대략 테마를 말씀드리면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한양, 그 중에서 궁궐, 또 선원 세계도, 선원이라는 것은 왕실의 족보죠. 그 다음에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늘 고독한 벗이 되었던 선비들,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봤지만 그 중전과 외척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더 보시죠. 자, 이런 일로, 이런 드라마로, 이런 책으로 우리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주셨던 신봉승 작가, 그 다음에 그분이 극본을 쓰셨던 드라마의 몇몇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조선왕조 500년은 정도전이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기획됐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정도전은 유교국가 조선을 개창하는데 모든 기획을 맡았었습니다만 비운으로 생을 마감했던 불우한 우리 선조 중에 한 분입니다. 정도전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끝내는 이방원이라는 정적의 칼에 단죄되어 조선왕조 끝자락에 가서야 겨우 신원되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래 서책은 그 왼쪽은 정도전이 1898년 조선이 창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조선을 유교 국가로 기획할 때 불교를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잡변이라는 서술을 통해서 중국에서 부처를 섬기다가 화를 당했던 일, 또 문제점 등을 서술해서 불교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배척해서 새로운 그 자리에 그 유교를, 더 엄밀히 얘기하면 성리학을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시잡변. 지금 같으면은 불시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부처님을 불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지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의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계절을 맞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업했던 그 시절을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지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소개한 거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전은 맹자를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공맹의 도를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맹자의 가르침에 더 무게를 뒀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역성혁명론, 그 다음에 남성의 주희, 주자의 주례라는 것은 여기서 주례는 뭐 주자의 주례가 아니고 주자가 만드는 그 예에 관련된 것은 주자가래고 여기서 주례는 주나라의 예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송대에 와서 공맹의 사상을 재해석해서 편집한 성리학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는 분명한 중앙 집권이지만 재상 중심의 나라를 한번 해보자.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고, 그래서 그 자기 뜻을 이성계를 통해서 실현시키기로 했습니다만 그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 중에 하나인 정도전과 이방원은 정치 체제에 있어서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죽고 난 후에 조선은 이념적으로는 정도전의 이념 체제를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가 19세기 영종조 정조 때 가서야 신혼이 된 비운의 선구자였습니다. 대신 조선왕조 400년 500년 이상은 500년 가까이는 비록 조선왕조 개창에 협조하지 않고 선주교에서 주살당했던 정몽주의 의리론이 살인파에 의해서 존중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정도전의 불시잡변, 오른쪽 서책은 정도전이 기초해서 조선 500년을 이끌어왔던 경국대전의 초안인 경제육전의 초고입니다. 조선왕조의 개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문화를 위주로 여러분과 같이 분명히 문화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조선이 개창하는 과정은 역사적인 사실화 문화하고 함께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세기 중반 동북면 저 함경도나 뭐 그쪽이겠죠. 여진족의 침입과 또 삼남 지방에 출몰하는 왜구를 토벌하여 고려 정계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이제 이성계로부터 출발합니다. 1388년 명나라의 요동 정벌에 나섰던 이성계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에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회군을 상소했으나 이게 거부당하자 개경으로 말머리를 돌려 최영 장군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고려 말에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또 창왕을 옹립하고 또 창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저기 신도네 자식이니까 폐가 입진해다, 가짜는 몰아내고 진짜를 세우자. 이제 그때만 해도 정몽주하고 손을 잡았죠. 이성계는 끝끝내 정몽주하고 같이 조선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정몽주하고 폐가입진의 논리로 공양왕을 추대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 이후에 정도전, 조준, 남은, 이방원의 추대로 1392년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명분으로 국왕에 등극합니다. 고려는 34대 왕 474년에 왕조를 마감했습니다. 그 시기와 조금 앞서서 중국에는 명나라가 건국했습니다. 한 300여 년 가까이 명나라가 중국에서는 건국이 됐고, 국호를 조선이로 할 것인지 활용으로 할 것인지 명나라에 물어봤는데 이거는 서로 속뜻은 달랐지만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단군 조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조선이로 하기로 했고, 이를 받아들이는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자 조선을 잇는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두말 없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명나라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이성계는 정도전과 무학대사 등의 명에서 새 왕조의 수도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개경은 이제 역사와 함께 그 역할을 다 했다. 새로운 왕조를 새로운 수도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 그래서 그 천도 계획을 가지고 수도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저 계룡시,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신도안도 후보로 됐었지만 결국 물이 풍부했던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고 1393년부터 96년까지 4년여에 걸쳐서 경복궁을 완성하고 1396년 10월에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그게 조선 개창 시기에 수도 한양으로의 천도하기까지의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유교의 이상사회, 그걸 우리는 대동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꿈꾸며 개창한 조선왕조 500년은 과연 왜 망했을까? 우리가 말하는 사색당파, 붕당과 당쟁으로 망했을까? 아니면은 비록 문약했지만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유교의 질서 체제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500년이나 유지되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역사나 문화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망했을까? 어떻게 500년이나 갔을까? 그러면 그 조선왕조 500년이 지금 우리에게 자랑이나 긍정으로
이어져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덕목이나 유산들은 무엇인가?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이고 폐단은 또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이번 여행길에서 같이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듯이 소름 끼치도록 지금 상황과 닮은 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행길을 함께 하시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문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 문화를 살펴본 토대 위에서 조선 세계를 이해한 후에 역사적인 사건들에 접근해 보면은 그 의미가 더 새롭고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죠. 이 길은 518년의 길고 긴 길입니다. 함께 같이 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조선의 대궐은 철저한 유교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풍미했던 도참, 음양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한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산을 저렇게 정하고 백악, 낙산, 인왕, 목멱산, 목멱은 남산이죠. 또 외 사산은 삼각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다 있습니다. 용마산은 저기 고양시에 있는 게 덕양산, 용마산은 망우리 쪽에 있는 산이 용마산입니다. 또 사대문이 있습니다. 북의 숙정, 동의 흥인지문, 서의 돈이문, 남의 숭례문, 또 사소문이 있습니다. 창의문, 회화문, 소이문, 광희문. 그런데 음양 오행에 의해서 숙정문은 큰 행사가 있는 1년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닫아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양 오행에 의해서 북대문은 음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열어놓으면은 한양에 있는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숙정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대문의 역할은 저 상명여자대학교 있는 데 있는 홍지문이 북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저 경복궁이 있고 이제 그 조선의 법궁이죠. 그 다음에 그 광화문이 이제 그 육저거리죠. 광화문이.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 저쪽 그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직동이 있습니다. 사직. 종사라고 하는 종묘하고 사직. 사직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종묘가 있고, 비록 경복궁이 법궁이었습니다만 화재나 전쟁, 전란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주로 조선의 왕들은 동궐이었던 창덕궁에서 더 오래 직무도 많이 보고 또 승하도 창덕궁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문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4단, 인이예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상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인이예지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그래서 결국 육저거리 아래에 그 보신각이라고 해서 또 신을
함께 사용한 철저한 유교 정신에 의해서 한양 궁궐이 도시계획화됐습니다. 그 중에는 계룡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계룡시 지금은 거기가 이제 예비 도읍지였었는데 이런 상상도가 그려졌습니다. 신도 안에 도읍을 정했을 때. 그래서 꽤 공사가 진척이 돼서 그 많은 궁궐을 짓기 위한 전각들의 주춧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룡 신도시가 생겨서 이제 완전히 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됐습니다. 계룡살록이라는 그 전래되는 책에 의하면 태조가 이곳에 도읍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성계에게 이곳은 뒷날 정씨가 도읍할 곳이니라 너희 땅이 아니니 너희 땅으로 가라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서 신도안을 포기하고 한양으로 도시를 집중 계획화하고 축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뜻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서 천도했을 때의 지리적인 시간적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까운 한양이 조선 500년에 도읍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선 왕조의 개창과 한양을 도읍으로 한 그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대궐이라든지 또 지금까지도 지명으로 전래되는 왕십리라든지 망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일화 같은 거를 또 소개시키면서 여행을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필진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진을 새로운 또 콘텐츠로 여러분들 주말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이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조금 발전을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도 즐겁고 눈에도 즐겁게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직도 그 4.15 총선의 후유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40여 곳의 지역구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벌써 7군데인가 몇 군데가 증거보존이 인용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례 정당 투표에서도 의혹이 많이 제기돼서 기독자유통일당 작년 가을 광화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승만 광장을 함성으로 뒤덮었던 그 자유우파의 기치를 걸고 비례정당에 참여했던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또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또
전국에 6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2군데가 인용이 됐다 그럽니다. 또 내주에는 그에 따른 새로운 소식들도 주는 아니지만 양념으로 군데군데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울진은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올라가는 또 기록적인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은 산으로 들로 마음껏 기지개를 펼치면서 새로운 봄을 만끽하시기를 기대하면서 5월 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